전국에서 가장 빠른 수학 천재가 일부러 느린 척했다고. 미국 전체를 뒤집어 놓은 한국 소년의 소름 돋는 진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한 고등학교 아침 8시 첫 수업이 시작되기 전 복도는 아이고 정말 시끄럽더라고요. 애들이 와글와글 떠드는 소리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로 조용히 걸어가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김민석, 15살. 한국에서 온 지 이제 겨우 6개월이 된 전학생이었죠. 이 아이 사연이 좀 그래요.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고 할머니 손에 자란 아이거든요. 할머니가 우리 민석이는 한국에서 제대로 배운 실력이 있어. 이제 더 넓은 세상에서 그 실력을 보여줘야지 하며 평생 모은 돈을 털어서 미국에 보낸 거예요. 실제로 민석이는 한국에서 수학 천재로 소문났던 아이였거든요. 구구단을 3살에 외우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수학을 혼자 풀고 할머니는 우리 민석이 실력이면 어디 가서도 최고야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영어는 서툴고 친구들은 자기를 이상하게 보고 참 막막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신동소리 들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말 못하는 이상한 외국인 취급이었으니까요. 민석이의 배낭은 무거워 보였습니다. 책도 책이지만 할머니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싸준 김밥이 들어있는 도시락통 때문이었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햄버거나 샌드위치를 먹는데 민석이만 혼자서 김과 밥이 둘둘 말린 걸 까먹고 있으면 또 시선이 집중될 게 뻔했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우리 민석이 잘 먹고 한국에서 배운 실력 제대로 보여줘야지 하면서 싸준 걸 버릴 수는 없었죠. 야, 또 그 이상한 음식 먹냐? 옆자리 친구 제이슨이 코를 찡긋거리며 말했어요. 민석이는 그냥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영어로 김밥을 설명하는 건 아직 너무 어려웠거든요. 수학 시간이 되자 스텔라 존슨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선생님은 좀 까칠한 스타일이에요. 특히 영어 못하는 외국인 학생들한테는 더더욱 그랬죠. 복잡해 보이는 2차방 정식을 휘갈겨 쓰더니 자, 이 문제 누가 풀어볼래? 하고 물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벌써 계산기를 꺼내들고 삐삐 누르기 시작했어요. 민석이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저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나? 민석이 눈에는 이미 답이 보였거든요. 한국에서 배운 간단한 인수분해 방법으로 머릿속에서 3초 만에 계산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손을 들면 튀어 보일 것 같아서 잠깐 기다렸어요. 그런데 다른 애들이 계산기로 끙끙거리는 걸 보니까 좀 이상했어요. 이 정도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하지? 민석 너는 왜 계산기 안 써? 스텔라 선생님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 계산기 없어도 괜찮아요.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뭐라고? 이런 복잡한 문제를 계산기 없이? 선생님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럼 한번 해봐. 시간은 5분만 줄게.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이 모두 민석이를 쳐다봤거든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시선들이었죠. 민석이는 조용히 연필을 잡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미 머릿속에서 다 끝난 계산이었지만 과정을 보여줘야 하니까 차근차근 적어 내려갔습니다. 인수분해로 후딱 근의 공식 필요 없이 깔끔하게 정리했죠. 3분도 안 돼서 민석이가 손을 들었어요. 다 했어요. 뭐라고? 다른 아이들은 아직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석이가 벌써 끝났다고? 말도 안 돼. 확인해봐. 스텔라 선생님이 민석이의 답안지를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답이 정확할 뿐만 아니라
풀이 과정이 완전히 다르고 훨씬 간단했어요. 선생님이 예상한 복잡한 계산 과정이 아니라 한 줄로 깔끔하게 정리된 거였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선생님이 중얼거렸어요. 그때 계산기 쓰던 아이들이 하나둘씩 답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어라, 다들 답이 달랐어요. -2, 3, 5. 제각각이었거든요. 계산기 잘못 눌렀나 봐요. 잠깐 다시 계산해봐. 스텔라 선생님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민석이만 정답이었어요. X는 2와 -3. 딱 맞았죠. 어떻게 계산기도 없이 이렇게 빨리 정확하게 풀었지? 선생님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죠. 민석이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방법이에요. 그 한마디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뭔가 예사롭지 않은 아이라는 걸 모두가 느꼈거든요. 점심시간에 민석이는 구석자리에서 혼자 김밥을 먹었어요. 할머니가 싸준 김밥은 정말 맛있었는데 마음 한구석이 뿌듯했어요. 할머니, 오늘 한국에서 배운 실력 조금 보여줬어요. 그날 이후로 민석이에 대한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스텔라 선생님의 시선이 바뀐 거죠. 수학 시간마다 유난히 민석이를 쳐다보더라고요. 민석, 오늘은 좀 더 어려운 문제 풀어볼래? 스텔라 선생님이 칠판에 적은 건 3차 함수 문제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우와, 저거 뭐야? 하면서 벌써 포기 모드였어요. 그런데 민석이는 또 조용히 연필을 잡고 문제를 들여다봤죠.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네. 민석이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배운 내용이었거든요. 쟤 또 시작이네. 저런 걸 손으로 어떻게 풀어? 아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민석이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거든요. 급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민석이가 문제를 푸는 동안 다른 아이들이 계산기로 끙끙거리는 걸 보니까 뭔가 이상했거든요. 이 정도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 거지? 10분쯤 지났을까요? 민석이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다 풀었어요. 교실이 또 조용해졌어요. 스텔라 선생님이 민석이의 답안을 보더니 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거든요. 답이 맞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풀었어요. 복잡한 그래프나 계산 없이 깔끔한 인수분해로 후딱 정리한 거였죠. 이건 대학교에서나 배우는 방법인데? 선생님이 중얼거렸어요. 한국에서는 중학교 때 배워요. 민석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죠. 그러자 교실 분위기가 묘해졌어요. 뭔가 민석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걸 모두가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였어요. 스텔라 선생님의 태도가 이상해진 게 매일 새로운 문제를 내주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이 아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자는 마음이었는데 점점 다른 의도가 생긴 것 같았어요. 민석아, 이 문제는 어때? 하면서 대학교 수준의 문제를 내주는 거예요. 미적분학이나 확률 통계 같은 거 말이죠. 다른 아이들은 선생님, 저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스텔라 선생님은 민석이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투가 좀 이상했거든요. 격려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시험해 보려는 느낌이었달까요? 민석이는 그런 선생님의 의도를 모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재미있었거든요. 한국에서 학원 다닐 때 고등학교 과정까지 미리 배운 것들이 많아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더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아이들이 민석이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한 거죠. 야, 쟤 진짜 뭐야?
컴퓨터야, 사람이야? 너무 티내는 거 아니야? 좀 모른 척하지. 아시안이라 공부벌레인가 봐. 점심시간에 민석이가 혼자 앉아 있으니까 몇몇 아이들이 다가와서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헤이, 민석, 너 우리 숙제 좀 도와줄래? 처음에는 정말 도움을 요청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답만 베끼려는 거더라고요. 민석이가 정중히 거절하니까 얼굴이 확 돌변했어요. 뭐야, 이 자식이 도와달라는 건데 왜 안 도와줘? 너 혼자만 잘났나? 그때부터 민석이를 대놓고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수학 시간에 답을 맞히면 쟤 또 나댄다고 하고 가끔 실수라도 하면 역시 아시안도 한계가 있네라고 하고 뭘 해도 10이었거든요. 제일 힘든 건 리안이라는 아이였어요. 원래 반에서 수학을 제일 잘한다고 자부하던 앤데 민석이가 와서 자기 자리를 빼앗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 진짜 짜증나. 왜 그렇게 튀려고 해? 복도에서 리안이 민석이 앞을 막더니 대놓고 말했어요. 민석이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문제가 재미있어서 푼 건데. I don't want to 하다가 말았어요. 영어로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날 밤 민석이는 할머니와 화상 통화를 했어요. 할머니는 우리 민석이 어떠니? 친구들 많이 사귀었니? 라고 물어봤는데 민석이는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가 걱정할까 봐서 말이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많이 외로웠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실력을 보여주는 게 죄가 되는 건지, 왜 다들 자신을 이상하게 보는 건지, 할머니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실력이 여기서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같아서 슬펐어요. 이제 학교 가는 게 정말 싫어졌어요. 민석이는 매일 아침 배낭을 메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가 오늘도 화이팅 하며 등을 토닥여줘도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수학 시간이 되면 더더욱 그랬어요. 스텔라 선생님이 또 어려운 문제를 칠판에 적으면 아이들은 민석이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또 시작이네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 오늘은 이 문제를 풀어보자. 정말 어려울 거야. 스텔라 선생님이 적은 건 정말 복잡한 미분방 정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거였어요. 다른 아이들은 아예 포기하고 엎드려 자거나 딴짓을 하기 시작했죠. 민석, 너는 어때? 할 수 있겠어? 선생님이 일부러 크게 물어봤어요. 교실 전체가 다 들으라는 듯이 말이죠. 민석이는 뭔가 함정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문제를 보니까 또 풀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학원에서 배운 미적분학 심화 과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민석이가 문제를 푸는 동안 교실 분위기가 점점 얼어붙었거든요. 또 마치겠네. 리안이 비꼬듯이 말했어요. 너 혹시 집에서 미리 공부해 오는 거야? 아니에요. 처음 보는 문제예요. 민석이가 조용히 대답했죠. 그럼 뭐야? 너만 천재야? 우리는 다 바보고. 리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끼어들기 시작했죠. 맞아. 너무 티내는 거 아니야? 좀 모른 척하면 안 돼? 우리가 바보같이 보이잖아. 스텔라 선생님은 그 광경을 보면서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때였어요. 에임이라는 여학생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민석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에임이, 너는 빠져. 리안이 쏘아붙였어요. 쟤랑 친하지도 않으면서 왜 끼어들어? 친하고 안 친하고가 문제가 아니잖아. 공부 잘하는 게 죄야? 에이미가 당당하게 맞서니까 리안이 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너희들은 몰라. 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바보같이 보이는지.
민석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한국에서 배운 걸 쓴 것뿐이에요. 여러분을 바보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서툰 영어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코웃음을 쳤죠. 한국에서 배운 거? 뭔 소리야, 이 자식이. 진짜 답답하네. 눈치도 없어. 그때 스텔라 선생님이 입을 열었어요. 그래, 민서가. 한국에서 배운 게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럼 내일은 더 대단한 걸 준비해 볼게. 선생님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아기가 있어 보였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석이는 또 구석자리에서 혼자 김밥을 먹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민석이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했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지나가면서 쟤 좀 이상하지 않아? 라고 수군거렸어요. 그런데 에이미가 다가왔어요. 같이 먹어도 될까? 민석이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고마워요. 민석이가 조용히 말했죠. 별거 아니야. 그런데 너 정말 대단하더라. 그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 한국에서 미리 많이 배웠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걸 고등학생이 배워? 우와, 진짜? 에이미는 신기해했지만 비꼬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민석이는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네, 학원에서 미리 배웠어요. 제가 원래 수학 좋아해서 그때 리안이 무리를 이끌고 다가왔어요. 에이미, 뭐 하는 거야? 쟤랑 친해지지 마. 왜? 내가 누구랑 친해지든 내가 상관할 일 아니잖아. 쟤는 우리랑 다르다고.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애야. 민석이가 일어서려고 하자 리안이 어깨를 밀었어요. 야, 어디가? 우리 대화 안 끝났는데? I have to go. 민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수학을 잘해? 진짜 웃기네. 그때 또 다른 아이가 끼어들었어요. 맞아, 말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뭘 안다고. 민석이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화가 났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영어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에이미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만해.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거 정말 치사해. 괴롭히는 게 아니야. 제가 너무 튀려고 해서 그런 거지. 뭐가 튀는 거야? 한국에서 배운 실력 보여주는 게. 아이들이 왁자지껄 싸우는 사이 민석이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할머니, 한국에서 배운 게 이렇게 미움받을 줄 몰랐어요. 다음 날 스텔라 선생님이 준비한 건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칠판 가득 복잡한 수식을 적더니 씩 웃었거든요. 자, 민서가. 어제 한국에서 배운 게 대단하다고 했지? 오늘은 정말 대단할 거야. 아이들이 웅성거렸어요. 칠판에 적힌 건 대학원 수준의 편미분방 정식이었거든요. 고등학생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였어요.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에이미가 손을 들었죠. 괜찮아. 민석이는 할 수 있을 거야. 한국에서 다 배웠다고 하니까. 그렇지, 민서가? 스텔라 선생님이 민석이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이번에는 어떻게 할래? 하는 도전적인 기색이 가득했거든요. 민석이는 문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한국에서도 이런 건 대학교 4학년쯤 되어야 배우는 거였거든요. 아무리 민석이라도 이건 무리였어요. 1시간 내내 끙끙거렸지만 결국 풀지 못했어요. 민석이가 처음으로 손을 들고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을 때 교실이 조용해졌죠. 아, 역시 한계가 있었네. 리안이 비꼬듯이 말했어요.
지금까지 운이 좋았던 거야. 맞아. 이제야 정상이네.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었구나. 한국에서 배운 게 별거 아니네. 아이들이 키득키득 웃었어요. 민석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창피하고 억울했거든요. 스텔라 선생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이제 좀 겸손해져야지. 너무 자만하면 안 돼. 그날부터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민석이가 한번 틀렸다는 사실이 아이들에게는 공격할 빌미가 되었거든요. 야, 천재 맞아? 어제 못 풀던데? 역시 한국에서 배운 것도 한계가 있네. 이제 좀 조용해지겠지? 점심시간에 또 혼자 앉아 있는데 리안이 무리를 이끌고 왔어요. 야, 민석아. 우리가 말하는 거 들어봐. 리안이 민석이 옆에 앉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때문에 우리 반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선생님도 우리를 바보 취급하고 수업도 재미없고. 알겠어? 제가 뭘 잘못했나요?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너무 튀는 거야. 좀 적당히 해. 틀릴 문제는 일부러라도 틀려줘. 그건 안 돼요. 안 된다고? 뭐가 안 되는데? 리안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바뀌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민석이를 둘러쌌죠. 너 정말 고집세네?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때부터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됐어요. 민석이 책상에 이상한 낙서를 해놓고 사물함에 쓰레기를 넣고 지나가면서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고 제일 힘든 건 수업 시간이었어요. 민석이가 손을 들려고 하면 또 나대려고 하는 시선들이 쏟아졌거든요. 답을 아는 문제도 일부러 모른 척 해야 했어요. 스텔라 선생님은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오히려 민석이도 이제 좀 현실적이 되는군이라고 말했죠. 에이미만이 민석이 편에서 있어줬어요. 이러면 안 돼. 너희들이 하는 짓은 괴롭힘이야. 하지만 에이미 혼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오히려 에이미까지 따돌림 당할 위험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민석이는 할머니와 화상 통화를 하면서 결국 울고 말았어요. 할머니, 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 그래, 우리 민석이? 무슨 일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힘들어요. 할머니는 민석이의 눈물을 보고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우리 민석이 조금만 참아봐.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보낸 건데 꼭 성공해야 해. 민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할머니의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었지만 매일이 지옥 같았거든요. 그날 밤 민석이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들, 모른 척하는 선생님, 이 모든 상황이 억울했거든요. 언젠가는 한국에서 배운 진짜 실력을 보여주겠어. 민석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민석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아예 손을 들지 않고 문제를 풀어도 일부러 틀리게 쓰고 점심시간에는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아이들은 만족해했죠. 이제야 좀 조용해졌네. 역시 제자리를 찾은 거야 하면서 말이에요. 스텔라 선생님도 예전처럼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았어요. 민석이가 시들해진 걸 보고는 역시 그 정도였구나 하는 표정이었거든요. 하지만 민석이는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빌린 대학교 수학책들을 파묻고 인터넷으로 해외 수학 문제들을 찾아서 풀었죠. 학교에서는 바보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더 높은 수준의 수학을 독학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에이미가 민석이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너 요즘 이상해. 왜 이래? 예전에 너는 어디 갔어? 괜찮아요. 이게 더 편해요. 민석이가 씁쓸하게 대답했죠. 편하긴 개뿔. 너 눈빛 봐. 완전 죽어 있잖아. 에이미는 직설적이었어요. 하지만 민석이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 포스터 하나가 붙었어요. 전국 고등학교 수학 경시 대회라는 큰 글씨가 눈에 띄었거든요. 우와, 수학 경시 대회네. 누가 나갈까? 우리 학교에서 그런 거 나가는 애 있어? 글쎄, 리안 정도나 나갈 수 있을까? 아이들이 수군거렸어요. 리안은 우쭐해하면서 내가 나가볼까? 했지만 사실 그것도 자신 없어 보였어요. 민석이는 그 포스터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이거다. 그날 밤 민석이는 인터넷으로 경시대회에 대해 알아봤어요. 개인 자격으로도 참가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학교 추천이 없어도 되었어요. 할머니와 화상 통화할 때 조심스럽게 말해봤죠. 할머니, 수학 경시 대회라는 게 있는데 나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 우리 민석이가? 그럼 당연히 나가야지. 할머니가 응원할게. 한국에서 배운 실력 제대로 보여줘. 할머니의 격려에 민석이는 용기를 얻었어요. 몰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경시대회 신청자 명단이 학교에 통보된 거예요. 스텔라 선생님이 그 명단을 보고는 깜짝 놀랐거든요. 김민석? 이 애가 경시대회에 신청했다고? 다음날 수업 시간에 스텔라 선생님이 민석이를 불렀어요. 민석아, 너 경시대회 신청했다면서?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이 모두 민석이를 쳐다봤거든요. 네. 민석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뭐야, 제가? 리안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완전 조용하더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야, 진짜 웃기네. 요즘 문제도 제대로 못 푸는 놈이. 아이들이 키득거렸어요. 하지만 민석이는 이번에는 달랐어요. 네, 나갈 거예요. 목소리가 확실했어요. 예전에 그 조용하고 위축된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스텔라 선생님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민석아, 경시대회가 뭔지 알아? 전국에서 수학 천재들이 모이는 자리야. 너 같은 애가 나가면 창피당하기만 할 텐데 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한국에서 배운 실력을 보여드릴게요. 민석이의 대답에 교실이 더 조용해졌어요.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그래, 좋아. 그럼 나가봐. 대신 떨어지면 다시는 이런 오버하는 일 하지 마. 스텔라 선생님이 못 박듯이 말했어요. 그날부터 민석이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어요. 아이들은 쟤 진짜 나갈 거야? 완전 망신당하겠네 하면서 수군거렸죠. 하지만 민석이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한국에서 배운 진짜 실력을 보여주겠어. 경시대회까지 2주일이 남았어요. 민석이는 매일 밤늦게까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조용히 지냈지만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할머니가 걱정할 정도로 열심히 했거든요. 민석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하지만 민석이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자신을 증명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학교에서는 리안이 계속 시비를 걸었어요. 야, 민석아. 진짜 나갈 거야?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려고? 나가면 나가는 거죠. 민석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와, 진짜 뻔뻔하네. 요즘 수업 시간에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
리아는 몰랐어요. 민석이가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에이미는 민석이를 응원해줬어요. 힘내.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고마워요. 정말로. 민석이에게는 에이미가 유일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라도 없었다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드디어 경시대회 당일이 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민석이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을 챙기고 필기구를 확인했죠.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우리 민석이.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한국에서 배운 실력을 마음껏 보여주는 게 중요해. 하지만 민석이에게는 결과가 중요했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경시 대회장에 도착하니까 정말 많은 학생들이 와 있었어요. 다들 자신만만해 보였고 부모님들이 따라와서 응원해주고 있었죠. 민석이는 혼자였어요. 할머니는 일 때문에 못 왔거든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시험이 시작됐어요. 문제지를 받아보니까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들은 이미 혼자서 충분히 풀어봤거든요. 첫 번째 문제를 보자마자 민석이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거 한국에서 중학교 때 배운 방법으로 풀 수 있네. 다른 학생들이 복잡하게 접근할 문제를 민석이는 간단한 공식 하나로 후딱 풀어버렸어요.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애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끙끙거리고 있을 때 민석이는 머릿속 암산으로 이미 답을 구했죠. 이상하네. 이 정도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하지? 민석이는 점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한국에서 학원에서 배운 방법들이 이렇게 유용할 줄 몰랐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이 지날수록 민석이는 더 속도를 냈어요. 다른 학생들이 첫 번째 문제도 못 풀고 있을 때 민석이는 벌써 다섯 번째 문제를 풀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문제는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민석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건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 배운 거네. 할머니가 사준 문제집에서 본 것과 비슷한 유형이었어요. 할 수 있어. 한국에서 배운 실력으로 할 수 있어. 시간이 다 되어갈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마지막 답을 적고 연필을 내려놓았을 때 민석이는 뭔가 해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주변을 보니까 다른 학생들은 아직도 끙끙거리고 있었어요. 어떤 애는 머리를 싸매고 있고 어떤 애는 아예 포기한 듯 멍하니 앉아 있었죠. 나만 다 풀었나?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최선을 다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걸 써먹었어요. 그럼 됐어. 우리 민석이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민석이는 결과가 궁금했어요. 정말 잘했을까? 다른 학생들은 어땠을까?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된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죠. 학교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이 민석이를 놀렸어요. 야, 경시대회 어땠어? 다 못 풀었지? 민석이는 그냥 웃었어요. 곧 알게 될 거였거든요. 경시대회 결과 발표일이 다가왔어요. 민석이는 하루 종일 초조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났거든요. 학교에서도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스텔라 선생님이 컴퓨터를 들여다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경시대회에 나간 학생이 있는데 아이들이 웅성거렸어요. 리안이 의기양양하게 말했죠. 선생님, 제가 나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니야, 리안. 너 신청 안 했잖아. 리안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허세였던 거죠. 김민석이 나갔는데 믿기지 않겠지만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민석이에게 집중됐거든요. 전국 1등을 했어요. 만점으로. 뭐라고요? 아이들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전국에서 3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가했는데 김민석이 유일하게 만점으로 1등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민석이도 믿을 수 없었어요. 1등? 만점? 전국에서? 리안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럴 리 없어요. 확인해 보세요. 스텔라 선생님이 다시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맞아요. 김민석 만점 전국 1등. 그리고 여기 보세요. 풀이 속도도 전체 참가자 중에서 가장 빨랐다고 나와 있어요.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가장 빨랐다고요? 한 아이가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네. 다른 학생들이 평균 3시간 걸린 문제를 민석이는 2시간 반 만에 모두 풀었다고 하네요. 그제서야 아이들이 깨달았어요. 민석이가 느렸던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빨라서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그때 에이미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와, 민석아, 축하해. 진짜 대박이야.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진짜예요?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컴퓨터에 나와 있는데 거짓말이겠어? 그리고 여기 기사도 났네.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보여준 이민자 학생이라고. 스텔라 선생님도 당황스러워했어요. 민석이는 꿈 같았어요. 정말 1등을 했다니. 그것도 가장 빠른 속도로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리안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아, 민석아. 진짜야? 정말 1등한 거야? 그것도 가장 빨리? 네. 민석이가 조용히 대답했죠. 어떻게 가능해? 너 항상 느려 보였는데? 민석이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느린 게 아니었어요. 너무 빨라서 기다린 거였어요. 뭐라고? 여러분이 계산기로 10분 걸려서 푸는 문제를 저는 머릿속으로 1분 만에 풀었어요. 그런데 너무 빨리 답하면 이상하게 볼까봐 일부러 기다렸던 거예요. 리아는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들이 민석이를 얼마나 오해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동안 민석이를 느리다고 놀렸던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알게 됐죠. 민석아, 미안해.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했어. 한국에서 배운 게 정말 대단했구나. 하나둘씩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석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그동안의 상처가 다 낫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때 스텔라 선생님이 민석이를 따로 불렀어요. 민석아, 선생님이 정말 미안해. 너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 한국 교육이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어. 선생님도 사과했어요. 하지만 민석이는 선생님이 가장 용서하기 어려웠어요. 어른이면서 아이들의 괴롭힘을 방치했던 것이 제일 실망스러웠거든요. 괜찮아요. 민석이가 담담하게 말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할머니와 화상 통화를 했어요. 할머니, 1등 했어요. 전국에서. 그것도 가장 빨리. 정말? 우리 민석이가? 아이고, 우리 민석이 정말 대단하구나. 한국에서 배운 실력이 이렇게 빛이 나는구나.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평생 모은 돈으로 민석이를 미국에 보낸 보람이 있었던 거죠.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한국에서 제대로 가르쳐 주셔서 할 수 있었어요. 아니야,
우리 민석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한국 교육의 자랑이구나. 민석이는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자신을 증명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허전했어요. 이 기쁨을 나눌 진짜 친구가 에이미밖에 없었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이제 와서 친하게 지내려고 했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경시대회 1등 소식이 지역 신문에도 났어요.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증명한 이민자 학생, 전국 수학 경시대회 1등 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학교 전체가 난리였어요. 교장 선생님이 직접 민석이를 불러서 축하해줬고 다른 반 선생님들도 민석이를 보러 왔거든요. 이런 천재가 우리 학교에 있었다니. 앞으로 우리 학교가 유명해지겠어. 민석이 덕분에 우리 학교 위상이 높아질 거야. 한국 교육이 정말 대단하구나. 갑자기 모든 어른들이 민석이를 극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석이는 그 칭찬들이 어색했어요. 진심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반 아이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석아, 우리 숙제 좀 도와줄래? 민석아, 같이 점심 먹자. 민석아, 우리랑 친구하자. 민석아, 한국 수학 문제집 좀 추천해줘. 하지만 민석이는 시큰둥했어요. 자신이 1등을 하기 전에는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리안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석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한국에서 배운 실력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 앞으로 잘 지내자. 진심 같아 보였지만 민석이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에이미만이 예전과 똑같았어요. 어때? 기분이? 복잡해요. 기쁘긴 한데 뭔가 허전해요. 그럴만해. 지금까지 너를 무시하던 애들이 갑자기 달라붙으니까. 에이미는 민석이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스텔라 선생님은 아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민석아, 앞으로 특별 수업을 해줄게. 너 같은 인재를 묻어둘 수는 없어. 한국식 교육 방법도 좀 가르쳐 줄래? 하지만 민석이는 선생님이 가장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일부러 어려운 문제를 내서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것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민석이의 냉담한 반응에 스텔라 선생님은 당황했어요. 며칠 후 민석이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할머니와 화상 통화에서 말했죠. 할머니, 다른 학교로 전학가고 싶어요. 왜? 이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선생님들도 잘해주는데? 아니에요, 할머니. 진짜 친구는 에이미 하나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제가 1등 했으니까 갑자기 친하게 지내려는 거예요. 할머니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우리 민석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머니가 알아볼게. 민석이는 마지막 수업까지 성실하게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죠. 마지막 날 에이미가 말했어요. 너 없으면 어떡해? 진짜 친구는 너밖에 없었는데. 에이미도 저한테는 유일한 친구였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연락하고 지내자. 꼭. 당연하죠. 리안도 마지막에 다가와서 말했어요. 민석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한국 교육이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어.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민석이는 정말 용서했어요. 화내봤자 자신만 힘들 뿐이니까요. 스텔라 선생님도 마지막에 사과했어요. 민석아, 선생님이 정말 잘못했어. 너 같은 학생을 알아보지 못한 게 평생 후회될 거야.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다음에는 다른 학생들한테 더 잘해주세요. 민석이는 어른스럽게 대답했어요. 새 학교로 가는 날, 민석이는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더 이상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새 학교 첫날, 선생님이 소개했어요.
전국 수학경시대회 1등을 한 김민석 학생이에요. 한국에서 온 정말 우수한 학생이죠.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시선이 아니라 순수하게 축하해주는 눈빛이었거든요.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공부했어? 나도 좀 가르쳐줘. 우리 반에 천재가 왔네. 한국 교육이 정말 좋구나. 민석이는 드디어 편안해졌어요. 자연스럽게 손을 들고 대답할 수 있었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한 아이가 물어봤어요. 민석아, 그 김밥 뭐야? 되게 맛있어 보인다. 한국 음식이에요. 김이라는 해조류에 밥을 싸서 먹는 거예요. 우와, 신기하다. 한 입만 먹어봐도 돼? 당연하죠. 아이들이 김밥을 맛보더니 맛있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 한국 음식. 정말 맛있구나. 하면서 관심을 보였어요. 민석이는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자신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죠. 몇 달 후, 민석이는 새 학교에서 수학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려운 문제를 풀고 서로 가르쳐 주면서 즐겁게 공부했죠. 특히 한국에서 배운 효율적인 풀이법을 가르쳐 주니까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할머니에게 화상통화로 자랑했어요.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진짜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공부도 재미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실력이 정말 도움이 돼요. 그래, 우리 민석이. 그게 바로 할머니가 원하던 모습이야. 한국에서 제대로 배운 실력으로 세계 어디서든 인정받는 거 말이야. 민석이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승리는 1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다운 모습으로 당당하게 사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예전 학교 아이들이 가끔 연락이 왔어요. 특히 리아는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조언을 구하기도 했죠. 민석이는 흔쾌히 도움을 줬어요. 에이미와는 계속 연락하면서 지냈어요. 둘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죠. 어느 날 스텔라 선생님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민석아, 내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이제는 모든 학생들을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 고마워. 민석이는 미소 지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뿌듯했거든요. 그의 말, 민석이는 또 다른 수학경시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결과보다는 과정이 즐거웠고 함께 참가한 친구들과 서로 격려하면서 했거든요. 할머니는 민석이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우리 민석이가 정말 많이 자랐구나. 이제는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 민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성장시켜준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새 학교에서 민석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석이는 이제 당당했어요. 누구 앞에서든 자신 있게 저는 김민석입니다. 한국에서 온 학생이고 수학을 정말 좋아해요라고 말할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민석이는 정말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실력으로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말이에요. 어느 날 민석이는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할머니가 왜 저를 미국에 보내셨는지. 한국에서 배운 실력이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세계 어디서든 통할 만큼 훌륭하다는 걸 보여주라고 하신 거죠? 맞아. 우리 민석이. 한국 교육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 민석이가 증명해 준 거야. 민석이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이제 더 이상 느리다거나 이상하다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어떠셨나요? 정말 속 시원한 반전이었죠. 느리다고 무시당하던 민석이가 알고 보니 전국 최고의 천재였다니. 괴롭히던 아이들과 선생님이 나중에 다 사과하는 모습, 정말 통쾌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실력으로 미국을 평정한 민석이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 교육의 힘이죠. 편견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언젠가는 여러분의 진가가 반드시 빛날 거니까요. 오늘도 화이팅!